오늘은 4건의 어떤 치정 관계로 인한 살인사건, 되게 무섭죠. 살인사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연인과 헤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4건의 살인사건을 한번 쭉 리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스토킹 사건. 김모 씨는 당당했고 피해자 가족은 눈물을 쏟았다. 이 살인은 작년 11월 19일 날 발생한 살인 사건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발생했고요. 이 사건을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보니까 작년 6월달에 여성분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김 씨는 피해자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그래서 이때 6월달에 이미 협박도 했고 폭행도 했죠. 폭행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작년 6월. 그리고 5개월 뒤인 11월 7일 날 다시 찾아갔죠. 잊지 못했나 봐요. 기혁 씨의 집을 찾아간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 등으로 퇴거 조치를 당했다. 이때도 또 폭행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퇴거 조치를 당했고, 이때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7일로부터 한 11일 이후인 11월 18일 날, 범행이 11월 19일인데 그 전날에 18일 날 모자와 흉기를 사서 A씨의 피해자분은 A라고 할게요. 기억이라면 좀 어색하니까 A씨의 오피스텔 비상계단에 숨어서 A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온 A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무려 14차례나 찔러서 숨지게 한 겁니다. 와, 이걸 한 3번 찔러도 많이 찌른 것 같은데 14번이면 거의 진짜 영화 친구에 나오는 그 장면보다 훨씬 더 많이 찌른 것 같아요. 14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당시에 A씨는 2차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구조 요청을 보냈는데,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을 한 겁니다. 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김 씨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 그래서 이게 이 데이트 폭행, 어떤 보복으로 인한 살인, 스토킹 살인의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작년 11월 사건입니다. 김모 씨 사건.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달에 이모 씨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모 씨 사건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신변보호 참극이라는 뉴스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은 진짜 더 좀 무서운 부분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을. 참. 이모 씨 26살이고요. 그 범행 당시에 전 여자친구, 그 여성은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를 피했는데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10대인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보복살인, 전 여자친구 본인을 죽인 살인에 이어서 여자친구를 죽이러 찾아갔다가 집에 있던 가족까지 이렇게 살해해버린, 여자친구는 당시에 현장에 없어서 화를 피했지만 어머니는 살해되고 그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이 남동생은 얼마나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어요, 평생. 참 무시무시합니다. 10대밖에 안 되는데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가 이제 칼에 찔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본인이 이제 중태에 빠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또 한 달 뒤에 또 발생했어요. 이게 보면 헤어지자고 해서 어머니와 있는 전 여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올해 1월 14일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건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어요. 27세입니다. 다들 20대네요. 이때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피해자 B씨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했다. 근데 이때 무슨 상황이었냐면, B씨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있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A씨는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둘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침착하게 얘기를 했겠죠. 참 이게 무서운 게,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어머니가 있는 집에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여자친구, 헤어진 전 여친이 어머니랑 있는데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고, 그 어머니를 또 마주쳤어. 근데 그 부분을 또, 그런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또 잠시 비켜달라고 얘기한 것도 그때 막 화를 내면서 진짜 죽일 것처럼 얘기했으면 어머니가 비켰겠어요? 안 비켰겠죠. 근데 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둘이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차라리 비켜준 사이에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망을 갔다 한 점을 봐서는 참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제일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제 2월 15일자 서울서 또 신변보호 여성 피살, 경찰 용의자 추적 중. 서울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게 구로경찰서네요. 이 용의자는 56세입니다. 56세고 전 연인 B씨, 살해당한 B씨는 여성분은 46세고 이분이 다른 남성인 것 같아요. C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에 기습을 한 거죠. 그래서 B씨와 C씨를 흉기로, 전 연인과 그리고 그랑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걸 생각해보면 아마 사귀던 여자친구가 본인과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을 보고 이렇게 급습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B씨는 이제 사망을 했고 C씨는 아직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B씨와 C씨는 중국 국적, 중국인이에요. 근데 A씨, 이 지금 용의자는 국적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때도 보면 B씨에게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을 경찰에 알렸음에도 이렇게 급습한 거는 막지 못해서 결국 사망을 했다. 거의 한 달 사건, 한 달 내로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이렇게 매달 이 치정으로 인한 보복 살인이 발생을 했어요. 스토킹 살인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건이 작년 11월 사건에 보면 이렇게 14차례나 찔려서 숨질 때 그 당시에 이 여성분은 2차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으로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김 씨를 구하지 못했다. 이건 좀 되게 황당하긴 합니다. 스마트워치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은 지급되는 게 어떤 경찰들이 인력이 사실은 뭐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같이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주는데 그 스마트워치를 항상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신호를 딱 보내면 경찰이 그쪽으로 출동을 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을 했네요. 참,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올해 2월 중순에 발생한 걸 보면 B씨는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경찰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을 막지 못했죠. 사실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있는 곳에 빨리 출동해달라 이 정도에 불과하지 스마트워치가 크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접근금지 신청인데, 접근금지 첫 번째 사건에서 김모 씨 사건에서 접근금지 잠정 조치가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어긴다고 해서 뭐 구속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뭐 그냥 벌금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참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데이트 어떤 스토킹 살인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이 좀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병 확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피의자들 처음에 보면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사건도 협박하고 폭행을 했었죠. 그리고 6월 달에 그렇게 하고 11월 달에 또 경찰이 경찰들에 의해서 폭행 등으로 퇴거 조치를 당한 걸 봤을 때 이때 또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적어도 구속영장을 쳐서 이 사람 구속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11월 19일 날 있었던 살인을 막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찾아오고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고 또 찾아오면서 살인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는
이런 특히나 스토킹, 폭행, 스토킹으로 인한 어떤 협박, 뭐 죽이겠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판단할 때 다른 일반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영장을 좀 플렉서블하게 좀 발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폭력적인 데이트를 하다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게 생각이 들면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헤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나 뭐 술버릇이나 이런 것들 잘 안 고쳐지거든요. 거의 안 고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한 번이라도 폭력을 행사를 했다, 물리력을 행사했다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참 이런 사건들 일어날 것을 예상했겠어요? 정말 참극이죠. 예. 본인이 죽은 경우도 있고, 가족이 두 명이나 어머니랑 남동생이 다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남녀 관계로 인한 이런 것들은 어떤 이성으로 컨트롤되는 분야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데이트를 하다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 빨리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